구글의 주가를 맞는 것은 이제 AI 때문에 미국에서 검색 광고의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가의 문제거든요. 중장기적으로는 지켜봐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구글이 2분기 대단히 좋은 실적을 저는 낼 거라고 보고 있고 3, 4분기에 대한 좋은 가이던스를 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알파벳의 주가가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만 중장기적인 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불투명하다는 거죠.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불안정성, 불투명이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구글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구글이 저평가 상태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 근거가 뭘까요? 우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AI 관련주들의 주가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우선 AI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 반도체 칩이라든지 이런 데는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구글의 실적으로 볼 때는 전체 광고가 예를 들면 구글의 전체 75%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5% 정도가 클라우드 서비스, 즉 구글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크게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연결하고 있는 구글 제미나이라든지 다양한 AI 모델들, 정말 구글 딥마인드가 큰 역할을 하면서 기술 부분에서 지금 뒤처졌던 부분, 오픈 AI 뒤처졌던 부분을 특히 이번 올해 있었던 5월달에 있었던 구글 I/O에서 뒤처진 부분을 다 만회하면서 역시 구글이라는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구글의 어떤 매출 성장률이라든지 수익성을 고려했을 때 구글의 가격이 저평가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일부의 또 주장으로 존재하는 거고, 일부의 주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은 구글은 대단히 위험한 과정을 통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구글 I/O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 지금 시작을 했죠. AI 모드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면 AI 모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챗GPT에서 검색을 하셨던 그러한 유저 인터페이스가 구글에서도 구글닷컴에서도 이제 진행이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검색 광고는 어디에 위치해야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구글 제미나이 앱을 쓰시면 구글 라이브라는 기능을 통해서, 제미나이 라이브라는 기능을 통해서 보이스로 많이 물어보시고 영상 카메라로 비치면서 물어보기도 하시잖아요. 여기에서 물어보고 답할 때 검색 광고를 어디다 위치할 수 있을지 대단히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러나 구글은 이것을 알고도 불구하고, 즉 카니발리제이션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 잠식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매출이 구글 검색 광고가 줄어들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 AI 모드라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혁신 능력이 있고 자기 파괴적이라는 부분에서는 대단히 미래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고 혁신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당장 이것이 이번 2분기에 드러나진 않겠지만 3분기나 4분기, 그리고 특히 내년에 드러날 거라 보고 있는데, 내년에 있어서 정말 전통적인 검색 광고가 줄어드는 것만큼 새로운 AI 검색에서 광고 매출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라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성장하고 있고, 특히 아마존도 AWS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클라우드도 성장할 거라는 건 의심이 없어요. 하지만 그건 25%를 차지했던 부분이 성장하는 거고요. 75%를 차지했던 부분이 축소가 된다라면 구글에게는 큰 도전이 될 수 있고, 알파벳이죠. 모회사인 주가는 이제 알파벳이라는 이름으로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티커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것이 저평가가 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주로서 매그니피션스 7으로서 충분히 평가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 부분에서는 구글이 압도하고 있지만 그래서 영원히 구글은 망한다 이것이 아니라, 구글은 제가 보기에는 자기 조정을 하는데 2, 3년은 소요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의 광고에서의 어떤 축소를 결코 좌시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상황에서 검색 광고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 예를 들자면은 요즘 여러분 AI 쇼핑이라는 것들을 지금 구글에서도 시작을 했죠. 바이폼이라고 해서 제가 구글에게 시킬 수 있어요. 나 대신 쿠팡 가서 뭐 주문해줘. 나 대신 나이키 가서 뭐 신발 하나 러닝화 내 짓은 너가 아니까 주문해줘. 그럼 AI에게 시키면 AI가 구매를 대행하는 서비스들을 지금 미국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Buy for me, 나를 대신해서 산다. 이러한 AI 쇼핑 에이전트도 지금 구글이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구글이 커머스 시장에 필요하다라면 진출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즉
검색 광고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낸다라면 저는 구글의 주가는 대단히 긍정적인 우상향을 그릴 거라고 봅니다만 그 모습을 보여줄 때까지는 시장에서 대단히 의심에 찬 눈으로 계속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구글의 그 주가가 물론 폭락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과도기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 특히 예를 들면 2분기 실적에서는 전 대단히 놀라운 실적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7월에는 구글이 대단히 고평가를 저는 정당한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대외적인 변수 모든 걸 제외하고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제외한다라면 충분히 고평가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AI 모드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2026년 상반기에는 한국도 아시아도 시작이 될 거고 2026년 중반기 정도 들어서는 유럽에서도 시작할 전망입니다. 근데 유럽 시장이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유럽 시장은 늦게 시작할 거고요. 왜냐하면 2024년 구글에서 AI 오버뷰스라고 해서 AI 개요라는 먼저 지식인처럼 답변을 해주고 전통적인 링크를 보여주는 이런 것을 작년에 이미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 근데 한국에서는 작년 12월에 시작했는데 유럽에서는 올해 4월에서나 들어갔거든요. 거기에는 유럽에 있는 다양한 디지털 규제법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렇게 유럽 시장은 늦게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검색 광고 시장이 주는 충격 또한 한꺼번에 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조금씩 미국 시장에서 아시아 시장으로 그 다음에는 유럽 시장으로 확대될 텐데 아직 이렇게 보면 시간이 1년 정도 남았다고 볼 수가 있죠. 미니멈. 이 1년 동안 구글이 새로운 매출 구조를 어디서 만들어 나가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게 성공한다라면 구글의 미래는 그 오래된 이제 30년이 다 된 구글 또한 사실 오래된 기업이 되죠 벌써. 구글의 역사가 새롭게 AI에 의해서 쓰인다고 볼 수가 있고 이때 구글의 주가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저는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1년 동안 구글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구글이 새로운 수익원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구글이 I/O 2025에서 또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고 했어요. 그 발표가 AI 모드입니다. AI 모드죠. 네. 그러니까 AI 모드에서 자신들의 전통적인 검색 시장을 버리고 새로운 AI 검색 시장으로 가겠다라고 선언했던 것이 가장 충격적인 발표였던 거고 이렇게 될 경우에 여러분 월드 와이드 웹의 질서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 월드 와이드 웹은 뭡니까? 링크를 타고 다른 사이트로 계속 이동하는 거잖아요. 검색이라는 것은 그것의 첫 번째 게이트웨이 관문이었고 그것을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면서 다른 웹사이트 블로그를 가서 보셨던 건데 이제는 다른 웹사이트나 블로그로 가실 이유가 없어요. 물어보면 AI가 다 답변을 해주니까요. 굳이 출처가도 나와 있잖아요. 이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면 뭐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 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확인하는 사람들 전체 10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것 어쩌면 10년이 지난 다음에 젊은 지금의 어린 세대가 10대가 또는 지금 막 태어난 친구들이 20대가 되고 막 이렇게 되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검색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검색이 뭐예요? AI에게 물어보면 AI가 답변을 주는 것을 굳이 검색이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거든요. 검색이라는 것은 어쩌면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역사 속에서 정말 점에 불과한 약 30년 정도 작동했었던 인터넷의 작동 방식으로 역사 속에 기록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특수 직군을 쓸 거예요. 기자라든지 학자라든지 또는 애널리스트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통적인 검색을 분명히 100년 후에도 사용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일일이 하나씩 들어가 보면서 자신의 감각을 통해서 검색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이분들은 전체 인구의 1%도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전체 인구의 99%는 전통적인 검색이라는 용어 자체를 잃어버리면서 필요 없게 이것을 느끼면서 AI와 대화하는 것으로서 자신들의 정보에 대한 어떤 수요를 다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거대한 어떠한 인터넷의 변화, 월드 와이드 웹의 변화의 시작점이 2025년 5월 20일 날 있었던 구글의 I/O 2025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으로서 올해 구글의 행사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구글이 또 여타 다른 메타나 MS 같은 기업들보다 덜 주목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이번에 구글의 제미나이 2.5 프로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우선 언어 모델을 제시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구글의 노트북 LM도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인기가 있고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챗GPT를 썼으니까 흔히 말하는 경로 의존성, 패스 디펜던스가 있어서 계속 쓰시겠지만 저는 요즘 챗GPT는 유료로 쓰고 있고 제미나이는 무료로 쓰고 있는데요. 제미나이하고
제미나이하고 챗GPT 쓰는 빈도가 거의 같다 할 정도로 제미나이가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제미나이가 가지고 있는 이 멀티모달리티라고 얘기하죠. 듣고 보고 말할 수 있는 기능들이 대단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높은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번에 또 BO3도 공개하면서 동영상에 예를 들면 소리가 들어가는 것. 여러분 동영상에 소리가 들어가는 건 정도로 이해하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법칙들이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에 소리를 결합시키려면요. 이 3차원 세계의 물리 법칙을 AI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큰 얼음이 여기서 떨어지면서 가판에 떨어지면서 배에서 깨지면서 저에게 다가와요. 카메라는 저는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저기서부터 깨졌을 때의 소리 그리고 그때는 조금 더 큰 덩어리를 깨지겠죠. 오면서 조금 더 얼음이 잘게 깨지겠죠. 네. 이때 소리의 크기가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변화를 다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가 왔을 때 소리라든지 비가 얼마나 비가 오는 분량에 따라서 빗소리가 얼마나 강도가 변할 것인지 그리고 비가 떨어지는 바닥의 재질이 흙이냐 땅이냐 또는 콘크리트냐 또는 마룻바닥이냐 플라스틱이냐 세냐에 따라서 그 소리와 그 강도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해할 때만 소리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물리세계가 작동하는 법칙을 AI가 이제는 이해하기 시작한다. 즉 언어가 작동해서 다음 언어를 추론하는 즉 통계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언어 모델이었다라면 이 물리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단계까지 지금 구글의 AI 기술이 나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에 지금까지는 무성 동영상 즉 소리가 없는 동영상을 만들었다라면 이제는 소리가 있는 동영상을 만들고 있다. 기차가 멀리서 다가올 때 그 소리의 크기와 제 옆을 지나가면서 다시 멀어질 때 이 소리 크기를 모두가 반영한다는 것은 물리세계에 대한 이해도를 AI가 갖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줬다는 부분에서 이번에 구글이 보여줬던 기술의 성과는 대단히 놀라운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구글의 언어 모델이 가장 정교한가요? 사실 언어 모델보다는 구글이 AI 2.5를 발표한 이틀 후에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4.0을 발표하면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 모델만으로 볼 때는 구글이 무조건 넘버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구글 엔트로픽의 클로드도 있고 곧 챗GPT도 5.0을 발표할 거로 예고되고 있고 그리고 익스닷AI의 그록도 지금 3.0이 2월달에 발표됐었는데 3.5가 곧 나올 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딥시크라든지 중국의 알리바바의 퀀이라든지 또는 바이두의 언이라든지 훌륭한 서비스들이 요즘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만으로는 구글이 가장 앞서 나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딥마인드를 이끌고 있는 하사비스의 역량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언어 모델 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언어 모델의 메모리, 기억력을 만드는 부분에도 구글은 대단히 앞서 있고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시각적 멀티모달리티를 보여주는 것도 대단히 앞서 있고 구글이 월드 모델을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BO3를 영상에 소리를 결합하는 것처럼 구글은 월드 모델을 가지고서 지금 테슬라하고 똑같이 옵티머스와 같은 휴머노이드 사업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앱트로닉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폴로죠. 이 로봇 이름이 를 만들고 있는 회사에 대한 지분 인수를 하면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처럼 대단히 다양한 AI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구글이 또 다양한 사업들을 건들고 있잖아요. 네. 그럼 박사님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는 무슨 분야일까요? 저는 지금 그 구글 제미나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좀 많이 뒤쳐져 있었는데 이제 퍼포먼스 부분에서 챗GPT와 동일한 수준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우선은 구글은 인스톨드 베이스라고 얘기하죠. 구글 지메일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구글 검색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쉽게 자신들의 상품을 통합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빠른 속도로 구글 제미나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미나이를 통해서 쇼핑을 하거나 검색을 하는 이용자들이 많아지면서 여기서 다양한 비즈니스의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챗GPT도 마찬가지고 구글 제미나이도 마찬가지고 챗GPT는 지금 SNS 서비스를 올해 말에 도입을 하겠다고 지금 공표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SNS 서비스에도 들어올 거고요. SNS 서비스를 들어온다는 건 DM 기능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에도 들어와서 카카오톡을 공격하는 이러한 양상까지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구글의 제미나이가 가장 강력한 구글의 힘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BO3는 소리 나오는 영상을 모든 사람들이 만들지는 않겠죠. 그거는 이제 그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그리고 그분들에겐 유료로 많은 돈을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200를 받고 있으니까 어떤 $300를 받고 있다든지 이런 다양한 모델들을 내면서 유료 시장을 만들고 있고요. 이런 전문가 시장이 존재하는 거고 사실 남녀노소가 쓸 수 있는 것은 제미나이가 얼마나 남녀노소에게
확대될 것인가. 저희 어머니도 예를 들자면 지브리 이 프로필 때문에 네. 챗GPT에 가입을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도 가입하는 것처럼 지금 챗GPT 같은 경우 한국에 벌써 1,800만 명의 이용자를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제미나이가 대중화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전 제미나이가 구글에서는 가장 강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의 그럼 사용자 인터페이스 전략은 메타나 오픈 AI와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지금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또 하나의 중요한 경향은 새로운 폼팩터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디바이스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레이방하고 같이 하면서 AI 글래스라고 하는 AI 안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진출을 했죠. 그리고 AI 안경은 과거처럼 뭐 믹스드 리얼리티라 해서 뭐 MX다 뭐 AR이다 뭐 여러 가지 뭐 단어를 붙이고 있는데요. 그냥 인공지능 안경이라고 쉽게 우리가 스마트워치처럼 하나 착용하는 거죠. 근데 기본 연산은 스마트폰에서 진행하고 추가적인 연산을 갖다가 안경에서 진행하게 되면서 배터리라든지 발열 문제를 좀 해결하면서 우리가 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AI가 함께 바라보면서 그 세상을 해석해주고 이해시켜주고, 그걸 통해서도 예를 들자면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이번에도 보여줬었죠. 영어하고 스페인어가 실시간 통역이 됐죠. 이걸 AI 안경에다 뿌려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언어 장벽을 넘겨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폼팩터가 구글은 나아가고 있고, 이거는 메타도 지금 나아가고 있으면서 계속 버전업을 시키고 있는 거고, 구글 같은 경우 이것을 젠틀몬스터하고 같이 하는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아이브라는 그 애플과 아이폰과 스마트워치를 처음에 디자인했던 존 아이브를 지금 영입을 했죠. 저는 곧 나올 포맷으로는 오픈 AI에서 스마트워치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스마트워치가 나오면 스마트폰과 결합이 될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애플 아이폰이라든지 삼성 갤럭시에도 의무적으로 다른 스마트폰을 연결시켜 줘야만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유럽과 미국의 법적 규제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많은 연산들은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지면서 스마트워치를 예를 들자면 오픈 AI의 챗GPT 스마트워치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저는 에어팟 같은 경우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에어팟과 스마트워치를 오픈 AI에서 만들면서 여기에서 저희가 챗GPT랑 대화하고 챗GPT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것, 이러한 시대로도 저는 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무거운 안경, 특히 실패하는 것이 애플의 이제 비전 프로 같은 거죠. 이런 걸 끼고서 밖으로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밖에서 우리가 관광 갈 때나 여행 갈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스마트워치나 안경이나 에어팟 같은 스마트 이어폰 중심으로 해서 AI가 우리의 이러한 도구들의 내재화되는 이러한 기능들로서 진화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구글의 주가 상승을 막는 리스크 요인이 뭐가 될까요? 구글의 주가를 막는 것은 이제 AI 때문에 미국에서 검색 광고의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가의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이 당장 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구글의 주가가 지금 저평가돼 있다는데 일부 동의해요.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지켜봐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구글이 2분기 대단히 좋은 실적을 저는 낼 거라고 보고 있고 3, 4분기에 대한 좋은 가이던스를 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알파벳의 주가가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만 중장기적인 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불투명하다는 거죠. 근데 이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불안정성, 불투명이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구글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검색 광고를 기반한 그 엔진을 탈출하면은 이제 상승 모멘텀을 확실하게 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체제, 즉 물론 여기 AI 검색에도 구글은 검색 상품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많이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기업이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흔히 말해서 구매 전환율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구매 전환율이 생각보다 발생하지 않더라.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실망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구글의 주가는 좋을 수밖에 없고 중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좀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문제는.